자, 3월 마지막 날 지코노미 타임즈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녹화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인수위에서 나온 소식들 많이 귀 기울이고 계시죠? 근데 들어보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겠다 이런 말들도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짚어볼게요. 부동산 정책은 대략 이런 식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근데 규제 완화를 했더니 집값이 오르고, 그럼 다시 규제가 나오고, 그럼 또 공급이 부족해지죠. 이 악몽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규제는 풀어서 사업은 추진하게 두는데 집값은 오르면 안 되게, 그러니까 거래는 불가능하게,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끔, 다시 말하면 투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그럼 거래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자, 첫 번째는 세제 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세를 높여서 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게끔 만드는 건데, 이건 이미 들어와 있죠. 자,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입주하실 분들, 실수요자들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얘도 들어와 있죠. 근데 문제는 세 가지가 모두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인 건 같아요. 근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만 유일하게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작년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를 봤던 게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기화하는 겁니다. 조기화, 앞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보면 6월이었잖아요. 벌써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1년 동안 사실상 잊혀져 있었지만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했죠.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을 했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생기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을 눌러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앞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 인사가 인수위에 파견을 가 계시죠. 국토부에서는 안 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성보 실장님이시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약의 내용이 됐던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의원이 발의하셨던 법안이고, 이분은 국토부 국장 출신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잊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은, 결국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직후로, 재개발은 구역 지정 직후로, 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안 되게끔 막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족 안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그러니까 거래가 힘들어요. 몇몇 예외 사례를 빼놓고서. 근데 이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라 요즘 말이 나오고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시점, 안전진단을 완화해준다고 했지만 완화해서 통과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거래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점으로 당기는 게 핵심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재개발 구역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만 그렇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점을 똑같이 재건축을 맨 앞으로 당긴 것처럼 재개발도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당기겠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합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묵혀서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의 예외 사유들, 대표적인 게 실수요자 요건들이죠. 그런 것들은 인정해주겠다. 혹은 사업이 많이 지연되면 인정해주겠다. 이것들은 기존의 예외 사유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만 예외 적용 예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조합원 지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멈춰 있어도, 멈춰서 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판단의 기준은 결국에 시도지사가 재량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논란은 이거였어요.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부터 거래가 안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는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되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냐, 이 문제였는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을 보면은, 자,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면은 지금대로 조합 설립 이후부터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거야. 혹은 재개발 구역이라면은 관리 처분 이후부터 제한되는 거야 라는 건데, 불안 징후가 포착이 된다면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기준을 지정한다.
결국에는 시도지사가 재량권 지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요청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어떤 아파트는 안전진단 이후에 바로 지위양도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안 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런 형평성 논란을 사면서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다르게 걸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사실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개발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상 분양 자격이 무한히 증식되는 걸 막고 있는데 그 날짜를 보통은 구역이 지정될 때 일괄적으로 걸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소급의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까지 적용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박탈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가고 있는 곳이라면은 법이 고쳐지더라도 안전진단 단계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단지에 걸진 않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이제 소급의 이슈가 발생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간 구역에도 단지에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재개발의 경우처럼 기존의 법을 가지고 사업이 가던 곳들에도 소급을 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위양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어떻게 적용했냐, 모든 구역에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이날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받은 구역이 나중에 관리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새로운 법이 도입이 됐는데 모든 단지, 모든 구역에 적용을 한다라면은 그게 과연 소급이 아니냐,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칙, 경과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번 장에 있는 몇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매물들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 매물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모든 구역에 적용이 되는 문제니까. 자, 보시면 위에 있는 요건들이 이제 실수요자 요건들이에요. 5년 거주 10년 소유 1주택자 물건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 종종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후 사업 시행인가 신청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거고, 자, 착공 후 3년 동안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헬리오시티가 있었거든요. 자, 인수위 쪽에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짚어볼 만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